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가장 궁금해 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사 리포터도 참고도 하고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또 수급 분석과 같은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뭐 그쪽으로 찾아가서 공부를 하든가 책 같은 거 사서 연구도 해보긴 하죠. 여튼 좀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놀지는 않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까? 또 어떤 식으로 자료 조사를 할까? 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 관련 연구를 하는지, 또 종목도 찾아내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지, 그런 과정은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만일 이게 인기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자주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시향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참고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주안점을 두고서 보는 것은 바로 돈의 흐름을 주안점으로 두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또 흐름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돈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돈이 줄어드는 환경인지 또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환경인지 아니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갈 만한 환경인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만한 환경인지 이렇게 여튼 어떤 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바라보고 뉴스도 바라보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도 돈 흐름을 보는 것이 거의 취미생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봐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와 수급 분석표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2조 5천억 정도를 팔았구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았는데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8월 27일 그러니까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신흥국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종료가 되었을 법한데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기도 하다. 여기서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답니다. 또 그리고 쭉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의문과 생각을 하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달 동안 약 2조 4천억 원 정도를 샀으니까 지금 현재 연기금은 시장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기타계에서 이렇게 3천억 원 정도를 최근 한 달에 매수했습니다. 기타계에서 저렇게 매수를 했단 말은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저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열사 간에 이렇게 지분이 상호 교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계열사를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 아니면 정비하고자 할 때 또 기타계에서 저렇게 물량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계 물량을 저렇게 3천억 원 정도 매수한 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이번 달에도 기타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기타계 수급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시장이 뭐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저런 것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부양도 있지만 일단 주가가 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현재 주가는 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봐 주십시오.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보험과 투신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뭐 리밸런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의문점은 왜 리밸런싱이 끝났는데 안 사느냐, 이거 의문이고,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계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서 보험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보험과 투신, 뭐 사모펀드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보험과 투신이 어떤 걸 사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돈의 흐름을 쭉 보면서 보험과 투신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거를 보면은 코스닥도 뭐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닥을 잠시 살펴보면 코스닥은 엉망이다.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팔았고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도 크고 현재 보유 비중도 크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세력들은 코스닥 싫어한다. 코스닥 버렸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세력들이 뭐 그렇게 투자의 가치 있는 어떤 시장으로서 보지 않는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 저도 물론 코스닥 종목 들고 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본다 했을 때, 아이고 코스닥은 정부에서 살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으니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겠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긴 하지만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남지 않고 저기 거래소 쪽으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돈의 흐름을 자주 봐요. 그냥 무신기로도 보고 왔다 갔다 보는데 그래서 세력 포토도 한 번씩 보죠. 세력 포토를 보면은 지금 현재 세력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인들의 포트에 이런 종목들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뭐 기아차, KTNG, 넥센 타이어, 녹십자 홀딩스 쭉쭉 해가지고 뭐 현대차까지 운송 장비가 몇 종목 보이죠. 그리고 화장품주도 보이고 또 의약품, 일학약품도 보이네요. 일학약품 이거 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가슴 아픕니다. 일단 수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세력들 주력권에는 일단 들어가 있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보면서 세력들이 현재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나를 살펴봅니다. 보면은 운송장비 쪽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카페에서도 보여드렸죠. 운송장비 업종 수급이 좋다고요. 앞으로 운송장비 업종이 주도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을 그냥 익혀두는 거죠.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투신과 기타계, 보험 이런 쪽을 조금 궁금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일단 기타계 쪽으로 보면은 최근 한 달 수급입니다. 자, 기타계 수급을 보면은 한진칼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기타계에서
한진칼 매수를 뭐 밑에 자잘한 것까지 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금액 어느 정도 많은 것까지 보면은 한진칼을 매수를 많이 했죠. 한진칼을 또 생각해 보면 한진칼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한진칼에서 기타기가 저래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왔으면 아 맞다, 제 대한항공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한진칼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네.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둡니다. 한진칼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 같이 있네요. 지금 이 오프라인 쪽에서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특히 이마트는 굉장히 오랜 시간마다 적자가 났다 하더라고요. 처음 적자가 났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이마트 쪽에서 저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걸 봐서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궁금하면 쳐보면 됩니다. 그냥 이마트 자사주 이렇게 쳐보면 되죠. 쳐보면 지금 이마트 쪽에서 수급 쪽으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수급을 보니까 이마트에서 지금 세력들이 이만큼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만큼. 그죠? 정목은 안 보입니다만은 일단 저게 기타계에서 매수했으니까 자사주 매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접 검사를 해보니까 이마트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 주식, 매각, 뭐 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게 이마트에서 셀까지 하는가 봅니다. 창사일에 첫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적자 났으니까 조금 쇼크 먹었겠죠. 그 주주들 좀 달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지금 이마트에서 세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마트가 과연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메모 안 해줍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봐야 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어떻게 뭐 깊이 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은 돈이 들어왔네. 바이오주 요즘 안 좋은데 그래도 셀트리온은 돈이 들어왔구나.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구나. 이거 아무래도 재판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보면은 뭐 하나투어, 한화 이쪽으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투신보험이니까 투신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뭐 그냥 이해가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뭐 큰 종목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해서 돈 들어올 수 있다 보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 휠라코리아가 있어요. 휠라코리아는 뭐 예전에 지금은 제가 현재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팔아먹었는데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고 개인 및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조금 궁금하다 이 말이지. 아까 잠시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게 휠라코리아의 차트입니다. 자 외국인들하고 수급가 같이 보면은 그냥 차트를 쭉 보면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이만큼 매수했고 그 매수했던 기간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뭐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손에서 노는 주식인갑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궁금하면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를 삼켜보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5만원 조금 더 되는 요 가격인데 희한하게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외국인들이 요 이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해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 반등을 딱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저 반등이 계속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주가가 여기서 올랐는데 요거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 근처까지 오니까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보니까 들어 올랐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잘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량을 받아주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수급 분석표를 잠시 살펴봐야죠.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휠라코리아에서 지금 최근 1분기 동안 엄청나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물량을 이렇게 투신이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연기금도 많이 받았고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을 받았고요. 개인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왜 받았을까? 지금 누가 봐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주가가 그동안 상승했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왜 받았나 이 말이야. 궁금하죠? 그래서 특히 투신도 많이 받았으니까 투신 물량 변화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분산 비율봉이 났겠죠.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이걸로 볼까? 자, 이걸로 봅시다. 자, 이걸로 보면 정확하게 좀 희한하긴 하다 이 말이죠. 외국인들이 여기서 파니까 정확하게 투신해서 매수를 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휠라코리아에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옛날 생각나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자기 돈 굴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와서 굴려요. 뭐 투신 같은 경우도 자기 돈 굴리는 게 아니죠. 사람들한테 돈을 위탁받아서 굴리는 거 아닙니까? 여튼 중요한 건 자기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 그 봤을 때 휠라코리아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행복 씨앗은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외국인들이 누가 봐도 지금 이까지 그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한 게 분명한데 왜 투신 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요, 휠라코리아 투자하고 계시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수급 분석하다 보면은 희한하다 이 말이죠. 저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를 했을 때 물량을 투신 쪽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꼭 저렇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또 예전에 뭐 신문 기사 봤던 거 좀 생각이 나죠. 외국인 펀드 매니저하고 또 이쪽에 펀드 매니저하고 투신 쪽의 펀드 매니저하고 뭐 어떻게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내가 물량 던질 거니까 네가 물량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터졌던 주식 관련 사고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까? 그런 사례집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솔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다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가죠. 저는 저런 식으로 해서 두신처럼 절대로 물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희한하죠. 두신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보험에서도 물량을 빵 치고 들어가는데 사고 있잖아요. 그 보험도 뭐 주식 투자합니다. 뭐 배당연금 같은 경우 주식형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보험,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하죠 당연히. 그럼 신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감독 기관에 있다면 저는 전화해 볼 겁니다. 분명히 저는 뭐 지금 굳이 찾아 들어가려면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저런 거 어디서 어느 창구에서 했고 그동안 어디서 창구에서 매수했고 또 어느 정권사를 통해서 매수되고 쭉 살펴보면서 제가 조사한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사정기관이 있다면 들여다보겠죠.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데 특히 저때 외국인들이 물량 던지고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물량을 살 때 어디 쪽에서 물량 교환이 많이 일어났는가, 그 담당자가 누구인가, 이런 거 저라면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휠라코리아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뭐, 그 다음에 두신에서 말상계 셀트리온, KTNG, SK텔레콤, 현대차, 뭐, 다른 건 다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현대차는,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이런 종목들, 두신에서 현재 관심이 있구나, 살펴보고요. 또, 개인들, 보험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보험도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휠라코리아, 네이버, 셀트리온, 이마트 이런 거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과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어뢰 그러려니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요즘 확실히 저 운송 장비 쪽으로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휠라코리아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 택도 없다.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산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안 산다. 물론 아까 잠시 쳐봤는데 쳐봅시다. 휠라코리아 보면은 지금 뭐 주가 관련해서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뉴스 보면은 참 재밌다 생각하죠. 분명히 저 외국인들이 저렇게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휠라코리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약간 던져주고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막 과감없이 버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에서 주가 선도 세력이 던지고 있는데 뉴스는 아주 아름답게 나오고 있다면 저는 막 난리버립니다. 휠라코리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제 관심 밖에서는 땡입니다. 땡.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종목 쭉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제가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마치고 나면은 심심할 때마다 그냥 들어와서 봅니다. 들어와서 종합주가지수 보고서 오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먼저 살펴요. 물론 뉴스부터 먼저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앞서 본 것도 수급이 조금 이상하면 이래 종목을 쳐다봤지, 그 뉴스 검색을 해봤지, 뉴스 검색을 먼저 하고 종목을 절대 안 찾는다 이 말이죠. 시장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왜 더 팔까 궁금한 점 메모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고, 연기금에서 희한하게도 주가 방어, 그러니까 지수 방어를 잘 해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데 언제까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연기금에서 해외 투자 늘리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다 했는데 저렇게 사주니까 뭔가 또 높은 분들께서 연기금한테 좀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좀 들어요. 기타계 쪽에서 들어오는 거, 봄, 투신 들어오는 거 쭉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코스닥도 돈의 흐름이 어떤지 쭉 살펴보고서, 그리고 세력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 요즘 운송 장비도 괜찮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세력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살펴보고, 또 이렇게 돈 흐름을 쭉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한 종목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관련 뉴스 검색해보고, 또 예전에 내가 공부했던 거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점점 찾아 들어가면서 그게 궁금했던 걸 메모해놓은 걸 다음날 또 시장에서 또 뉴스도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행복씨앗은 과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는지, 또 어떤 식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 하셨다면 별거 없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카페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휠라코리아를 내가 한 파보고 싶다 생각하면은 휠라코리아 관련 뉴스도 쭉 살펴보고, 또 휠라코리아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 고점에서 물량 터는 건데 어느 기자가 아니면 어느 언론사까지는 아니 보통 기자입니다. 어느 기자가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냈는가. 그래서 그런 기자 메모도 좀 해둬요. 해두고 나서 자꾸 해주다 보면은 이름이 자주 보이는 기자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 고점에서 물량을 털 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또 보다 보면 또 주식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같은 것도 이제 자주 찾아봐요. 뉴스 자주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바로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냥 차트 간단하게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돈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 활동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내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 거고, 가벼운 기분으로 쭉 한번 시장 어떤지 훑어본다는 기분으로 쭉 보고서 그냥 의문을 적어놨다가 꼭 그 의문을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또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상하게 지하철에서 잠시, 예를 들어서 신문을 잠시 꺼내봤는데도, 아니면 그냥 잠시 앉아서 뉴스를 봤는데
아니면 TV를 잠시 켰는데 때마침 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했었던 의문들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을 취미로 좀 하고 좀 즐긴다면 얼마든지 그 즐거움들이 실력으로 전환이 되고 또 투자 성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보는 방법 올려드렸는데, 뭐 한번 쭉 카페에서 뭐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댓글을 못 달게 해놨는데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뭐 자주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저도 매일 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내가 보는 것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 제작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뭐 특히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매일은 조금 거짓말 같고 자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자, 이상입니다.